반갑습니다. 오늘은 홍학제비꽃이라고 지금 제비꽃 종류인데, 이제 워낙 이 번식력이 좋아서 제비꽃 종류는 이제 분해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, 오늘은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을 처음 데려와서 한번 이제 제비꽃을 다른 식물 친구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홍학제비꽃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. 먼저 분을 좀 털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에 이 친구 저도 이제 그 안에 뿌리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친구를 지금 가져온 지 한 4, 5일 됐는데,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물을 좀 너무 과습되지 않게 관리를 해가지고 햇빛 좀 많이 쏘여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, 아이고 야 뿌리가 뭐 역시 제비꽃 종류는 물론 아무 데다나 이제 씨를 뿌려서 해도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정말 뿌리가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이게 뿌리 자체가 이게 보습이 꼭 무슨 한국 춘난 산에서 산채해 온 것처럼 뿌리에가 잔뜩이 수분이 머금어 있는 것 같은데요. 건강해 보이고. 제가 제비꽃을 깨끗이 털었더니 뿌리가 무슨 물올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싱싱하고, 제비꽃 종류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게 자라서 계속 이 뿌리 자체에서 번식을 하는 건지, 여기서 이렇게 새촉이 나와서 번식을 하는 건지,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올해 한번 키워 봐야만 정확히 생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 그래도 건드렸으니까 물올림으로 잠깐 컵에 담궈 두고요. 이 친구를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예쁜 철쭉,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까마귀밥 여름나무라고, 이제 분재나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이, 이 친구들 꽃도 예쁘지만 아이고 목이, 가을에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열려서 아주 보기에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, 지금 이 나무는 모양이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야생화 하시던 분이 이제 오래 하시다가 약간 힘들어 하셔서 이걸 거의 그냥 가져다 주시는 그런 형태여서 제가 이제 가져와서 식재를 했는데, 사실은 말하면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뿌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철쭉 종류는 뿌리가 이제 뭐 제비꽃 이런 것처럼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형상이 아니고 아주 실뿌리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철쭉 종류는 오랫동안 한 분에 묵으면 그걸 털어내는 게 보통 힘겨운 게 아닌데, 무슨 정말 압착이 된 게 이게 뜯어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여서, 제가 이제 제 분에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잘라내고 뜯어내는 바람에 이 친구도 그러고 이 친구도 그러고 뿌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을 작년 늦가을에 심을 때 같이 심는 이유가, 물론 이제 작은 분에 이 친구만 별도로 심어서 이제 뿌리를 좀 활성화가 되게끔 이제 이렇게 하고, 이 친구도 그렇게 할 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, 너무 상태가 안 좋고, 그다음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 뿌리 자체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크는 친구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또 움직이기가 좀 뭐해서 아예 얘는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. 같이 식재를 한 이유는, 같은 흙에 들어가 있어도 뿌리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별도로 심는 것보다 같이 넣어서 이 수분이 그만큼 좀 빨리 증발할 수 있게 흙 속에 하게끔 해주고, 그 다음에 곁들이는 친구들도 그런 의도로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예쁘게 어울려서 심어 놓은 게 아니라, 이 친구들이 뿌리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같은 양의 흙에 물을 줬을 때 이게 얼만큼 3일을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, 이 친구들이 그만큼 또 옆에서 활약을 해주면 이틀이면 이제 좀 바삭하게는 아니어도 좀 수분이 많이 증발이 할 테고 좀 말라갈 테고 하면 그 안에 또 산소도 유입이 될 테고 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 같이 이렇게 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은여바지랑이라는 친구는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뽁 올라서 이렇게 땡그랗게 아주 그냥 귀여운 노란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심었을 때는
이 꽃이 올라왔을 때 이 철쭉이 그 시선을 얘가 다 막아버릴 것 같아서 이 친구는 또 바닥에 그 하염없이 타고 다니면서 지피식물로 이렇게 크던가 아니면 화분에 이렇게 늘어지게 제가 이거 가져놓았습니다만 이름은 모릅니다 이제. 근데 노랗게 한여름 되니까 그렇게 크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우선은 한약을 하라고 갖가지 이제 곳곳에 이렇게 꽂아서 같이 조화롭게 물 흡수를 하고 뿌리들도 좀 다정하게 내려보고 하라고 겨울 동안에 심어놔서 솔직히 이 친구는 지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. 뿌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. 근데 이제 봄이 돼서 얘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하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는 거고, 이 친구도 이제 좀 자라면은 여기 꽃이 올라와서 이 철쭉 자체를 좀 가릴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다른 곳으로 식재를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우리 예쁜 홍합제비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친구를 먼저 이제 좀 뽑아 봤거든요. 보시다시피 뿌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이 뿌리 없는 친구들의 안에 그 과습이 될 수 있을 그 위험성이 있을 때 이렇게 분에 이제 한 개 심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참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제 만약에 들여오셔서 뿌리가 상태가 좀 보기에 좀 안정감이 없다 싶으실 때는 그 친구를 식재를 하시고 그 옆에다가 같이 이런 친구들을 곁들여서 식재를 해주시면 수분을 그만큼 좀 증발도 빠르고 서로가 이제 아이고야 뿌리를 막 지금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상할까봐 얘네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뽑아내서 드드득 소리 나는 나무 뽑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너무 뽑아대서 죄송합니다. 언행불일치. 아무튼 일단은 이제 이 친구들을 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큰 나무를 조금 그 흙을 그때 당시에 이제 뿌리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상태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빼내야 돼서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 보겠습니다. 아이고. 뿌리는 이렇게 같이 이제 해놔서 이렇게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. 관건은 이 나무하고 지금 상당히 어울리지가 않죠.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독립적으로. 근데 이건 도대체 얘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나무 자체가 워낙 이런 것만 있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얘 죽을라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.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좀 겁나게 보호를 좀 해요. 사투리 막 나오네. 이게 따로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따로 식재를 하는 걸로 하고, 지금 보시다시피 그 작년에 새 포트를 사가지고 이 친구를 지금 이제 늦가을이니까 거의 이런 상태로 있었죠.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겨울 동안에 자리가 좋았으면 이 친구처럼 자랐을 텐데 약간 이런 식인데 이제 이거를 겨울에 식재를 이제 전부 나눠서 했고, 여기 이 친구들도 그러고 또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지금 뿌리 활성화가 너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작은 화분에 심는 친구들도 뿌리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옆에다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전부 지금 심어줬거든요. 뿌리도 좋고 이게 뭐라 그러죠? 번식도 좋고,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좀 늦봄이나 되면 여기 끝에서 올라와서 이제 노랗게 아주 작은 너무 귀여운 그런 노란 공처럼 생긴 그런 꽃이 피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별도로 좀 옮겨서 심고 나머지는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했는데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별도로 작은 화분에 그냥 이 친구는 뭐 특별히 심을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뽑았으니까 한번 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친구는 집에서 쓰다가 오래돼서 망가지려고 그러길래 아예 이제 화분으로 쓰려고 여기다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방부목 이런데 바르는 오일 스텐 그거 한번 바르고
두 번 발랐나? 물론 이제 금방 썩겠죠. 근데 이제 그거 오일스텐 해놓으면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오일스텐 바르고, 밑에 이제 그 망사 거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망사라고 해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. 이 흙이 이제 거기 위에를 덮었을 때는. 그래서 가운데 배수 굴을 정확히 이것도 만들어 줬습니다. 아무리 거기가 망사가 돼 있다고 그래도. 그래서 한번 이 친구를 심어 보겠습니다. 제가 봐도 영상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지루해 가지고 다른 영상 보다가 느낀 건데,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. 이 영상이 길어질까 봐.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 거부할 수 없는 지루함. 이 친구 가운데, 이제 또 가운데, 너무 가운데 떨려나? 얘는 그 지난번에 그 저기 뭐지? 또 생각 안 나. 그 애처럼 이렇게 분축한다고 찍은 게 동국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 보시면 얘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이제 저기 하시면 이렇게 뗐을 때 뿌리가 이렇게 서로 붙거든요. 하나씩. 하나 개체로도 이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같이 그냥 심으셔도 되고, 얘는 좀 이렇게 묻어서 심는 방법으로 이렇게 앵초처럼 너무 드러나지 않게, 앵초는 이제 이 뿌리 자체를 그 흙에서 좀 떼어서 드러나게 심어줘야 되는데, 이 친구는 약간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심어도 좋은 그런 것 같아요. 옆으로 그래야 이제 번식도 잘 되고. 대신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흙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, 얘도 이 부분이 과습에 굉장히 약합니다. 이 부분이. 그러니까 흙을 제가 이제 저는 흙 같은 걸 많이 넣어서 그러는데, 야생 토에 심으셨을 때는 이제 좀 덜 하겠지만, 흙 성분이 많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좀 너무 드러내고 심어도 이게 활성화 번식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더 안쪽으로 심어주시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얘가 이렇게 약간 햇볕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키가 막 자란 것처럼 이러는데, 원래 가을에 이제 그 햇볕 좀 쨍쨍하고 이런 데서는 땅에 딱 붙어서 따글따글하게 크는데, 이건 왜 이렇게 키가 컸는지. 일단은 무작위로 돌 하나를 기준으로 한번, 이제 얘는 그 뿌리를 보아하니까 번식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그 활착도 잘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약간만 일조금만 맞춰주시면.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초들 키우는데, 제가 이제 보시면 흙을 좀 많이 넣는 편이긴 한데, 거름 그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? 거름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별도로 얹어주는 거, 이제 야생토에는 필요하셔야 돼요. 흙에가 어떠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거름을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오면 그 포토분 위에 자잘하네 뭐지 알갱이 비료들이 한 숟갈씩 얹어줘요. 그런 애들 그냥 같이 그 거름들 섞어서 그냥 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할 때는 알갱이 비료 이제 하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는 분이 가끔은 있어서 그런 거 얻어다가 많이 좀 뿌려주는 편이에요. 얹어주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액비는 거의 안 쓰는 편이고, 왜냐면 그거는 좀 맞추기가, 농도 맞추는 게 좀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좀 막 손이 급해집니다. 이거 오늘 본 작업은 제비꽃인데 얘 때문에 늦어지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집에 있는 소품 활용하시면 돼요. 이제 꼭 굳이 예쁜 화분도 물론 좋지만, 야생화니까 야생화 종류들은 보면은 그렇게 그닥 정교한 화분보다는 이제 주변의 소품이나 이렇게 그닥 예쁘지 않니, 이제 물을 줬을 때는 좀 더 예쁩니다. 이렇게 한번 부착을 해서 심어 봤고요. 이 친구는 이제 마당에 이제 아주 번식력이 좋아. 이거 작년에 이제 겨울에 이거 저기 뭐지 올동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밖에 놓으면 지상부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똑 떼서 떼가지고 여기 매집 2개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물론 꼬지를 해야 되니까
이런 식으로 잘라서, 이거 손톱으로 막 뜯고는 하지 마세요. 가위로. 그리고 이제 이게 삽목이 하나의 방법인데, 늦가을에 했는데도 이게 지금 전부 지금 포토에서 자리를 다 잡았거든요.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삽목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를 그냥 그 컵에, 물컵에 해서 그냥 빠쳐 놓으세요. 빠쳐 놓다. 담궈 놓으세요. 그러고서 뭐 30분, 1시간, 다음날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한여름 외에는. 그렇게 얘들이 삽목하는 친구들이 가장 물오름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. 그랬을 때 이렇게 자라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삽목을 지금은 철이 아닙니다만, 지금 봄 시작했을 때 삽목도 괜찮고, 그 씨앗도 괜찮고, 저는 지금 씨앗을 전부 그냥 이런 흙에 했습니다. 똑같은 화분가리한 흙에다 별도로 상토에 하지 않고,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씨앗 번식이 된 것 친구들을 소개할 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포토에서 점점 좀 뭐라 그러지, 많이 좀 번식시켜서 다른 데 심어 볼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주 부잡하게 무거워서 이 돌은 그 분재 그거 선물, 개업 선물 어디 들어온 돌 떼가지고 해놓은 거고요. 이거는 딱 보시다시피 참 촌스럽죠. 시멘트로 수건 묶어가지고. 진짜 야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분 장난 아닙니다. 가격 머리가 쥐가 날 정도. 근데 야생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이 친구 저 친구 실험 삼아서 심다 보면 종류가 많아지니까 분값이 지금 장난 아니더라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벌써 이제 그 하원에서 올 때부터 꽃이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거든요. 근데 모든 꽃들은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꽃이 잘 안 올라온대요. 그러니까 이건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얘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제비꽃이긴 하지만 잎이 굉장히 무성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안 어울리잖아요. 얘가 만약에 많이 컸을 때. 그렇지만 이제 얘만 독단적으로 심었을 때는 이 친구도 이 잎을 좀 살려서 좀 푸르름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이제 같이 곁들여서 심기 때문에 얘는 잎은 좀 버리고 꽃과 작은 잎 하나를 강조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위 옆에 같은데 살짝이 꽂아서 얘가 도드라지지 않게, 얘는 정말 말 그대로 곁들이는 친구이니까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씨앗이 맺혀 있으니까 정리하고, 이제 나중에 이제 씨앗을 받고 싶으면 이제 계속 꽃 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기 지나면 한두 개 정도 이제 이렇게 저기에 모주에 한두 개만 씨앗 이거 놔둬도 번식 잘 되거든요. 떨어져서 벌써 세촉이 안에서 나오는데, 꽃인지 뭐 저기 잎인지 모르겠는데 뿌리도 건강하고, 이 친구는 참 키울만 할 것 같아요. 얘 친구 지금 그 구성을 보니까 얘만 따로고 화분에 키워도 아주 예쁠 것 같거든요. 작아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도 아니고,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면서, 그리고 그 야생 종류들은 이렇게 이제 전입 되기 전에 저기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제 이제 느낌이 그런 건지.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? 대신 이제 이 친구는 키가 많이 크지 않게, 이 상황에서 이제 꽃대만 좀 올라오고 이게 나무하고 좀 어우러지게 잎은 최대한의 그 정리를 하시면서, 얘를 만약 식재를 하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키워보는 게 좀 더 이 나무도 도드라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꽃도 좀 도드라지고 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끼 이제 작년 겨울에 안타까운 게 또 참 베란다에서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그 이끼가 수돗물로 키우니까 안 자라요.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좋은데, 그리고 하다못해 그 꽃꽂이 하는 생화들도 수돗물을 안 쓰잖아요. 정수물이나 생수 이런 걸 써서 꽃꽂이를 하시는데, 수돗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, 솔직히.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수돗물에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끼가 잘 안 돼요.
이기도 안 되고 그만큼 뭔가 살균 이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. 마이크가 저 뒤에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이거 하나도 녹음 안 됐을 것 같은데. 저 뒤에 지금 발견했습니다. 아이고, 화분 아까 옮기다 뗀 건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. 이 친구는 그 짜보 아주가 아주 그냥 그 진짜 말 그대로 짜보. 뿌리는 지금 완전 고목처럼 돼 있는데 이게 좀 이 아주가 종류들이 뭐 참 번식이 잘 되고 겨울에 올동도 잘 되고 꽃도 예쁘고 이게 지피식물로 1위입니다. 아주 번식이 작년에 제가 마당에 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. 아주 그냥 한정없이. 근데 꽃은 안 보고 계속 이제 이렇게 분촉해서 옮기고 했더니 아주 그 면 메꾸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.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실내 저기 뭐지? 화분에 이제 키우실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은 분 있지 않습니까? 응? 그거 없네.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약간 돌 하나 얹어서 데코 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이게 아주 매력적인 친구거든요. 꽃대가 이렇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네. 너무 조그맣게 올라가지고 눈으로 지금 돋보기를 끼고 봐도 안 되죠. 보이시나요? 지금은 이제 출발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 밤내면 날씨가 워낙 차갑게 내려가니까 꽃들이 제 그것대로 못 피어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꽃이 많이 큽니다. 그나마 이거는 지금 제가 농담 삼아 너무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많이 커서 독보적으로 예쁘게 자라거든요. 아주가 미니 아주가 짜보 아주가 명칭은 짜보 아주가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고요. 네, 이 친구는 그나마 이제 작아서 이제 번식이 돼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. 이제 이만큼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애들을 심어버리면 이 나무도 이제 좀 이렇게 독보적으로 도드라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홍학제비 이 친구를 옆에서 좀 도움 주는 친구로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꽃대 하나 이렇게 쫙 올라오면 나무 밑 여기처럼 도착하기 전에 꽃이 피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 힘을 확 받아서 네가 피냐? 나도 핀다. 꽃망울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그래 같이 이제 좀 많이 어우러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본보기로 꽃이 피는 시기가 왔습니다. 라고 손으로 그냥 덮어. 이렇게 아까 썼던 마사토 활용해서 덮어주고 이끼 실내 베란다에서나 키우실 때 이끼 덮지 마세요. 참 공기 순화에 저희가 진짜 밖에서 이렇게 좀 키우시는 분들 외에는 순화에 굉장히 악영향이 됩니다. 이렇게 보기에는 좋은데 화분 자체에는 회전이 빠르지 않는 그런 실내 바람 필요하고 한 데서는 이끼가 상당히 해롭습니다. 말 그대로. 예쁜 이끼 얻으셔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려나. 아무튼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년 가을에 또 나오는 친구들도 해보고 또 화분도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시멘트 화분을 이렇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생 화분이 좀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서 좀 부담이 많이 스러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시멘트 화분을 제가 만드는 거를 이거는 지금 너무 빈티지스럽고 또 어느 분이 시멘트 화분에 하초에 좋지 않느냐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으신데 잘 자랍니다. 이제 제가 그동안 분갈이 영상 올려드렸던 목마가렛이나 뭐 앵초는 아니고
다른 친구들 다 전부 시멘트 화분 제가 만든 거거든요. 근데도 그 뿌리발 잘하고 잘 자라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이걸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권해드리기가 좀 깝깝스러워서 저야 뭐 워낙 이런 거를 뭐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뭐 진짜 일 없이 시멘트 만져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, 한번 기회 되면 영상을 한번, 제가 그 마스크 시멘트 만들기라는 옛날에 처음 이제 그 마스크를 봤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시도를 했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꽃을 심어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로 예쁜 분이 되고, 여기 가까운 옆에 있는 거 이런 거, 이 친구도 시멘트로, 시멘트 화분의 장점, 색깔 마음에 안 들면 물감 칠합니다. 밤색으로. 그리고 위에 바니쉬 바릅니다. 그럼 색깔이 또 바뀝니다. 초록색 마음에 안 드시면 밤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저희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깝깝스러워 하실까봐. 이태리 타월 쓰던 거. 깝깝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좀 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이제 이걸 재미를 붙이셔야 되거든요. 오늘은 홍학제비 좀 간단한, 좀 작은 친구이긴 합니다만, 다른 그 조금 더 지보다 좀 큰 친구를 얼마나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느냐, 그런 존재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홍학제비.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 역할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. 영상 항상 길게 되고, 아까 마이크 빠진 거 정말 제가 자막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